토정비결을 쓴 이지함. 조선시대 중종 때 사람인 이지함은 아주 특이한 인물이었어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형님의 손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 유명한 학자인 서경덕에게서 학문을 배웠어요. 이지함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이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일생을 뜨돌이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누드기를 입고 큼지막한 바랑을 진 채 발길 닿는 대로 온 나라를 떠돌곤 했지요. 이지함은 때로는 뱃사공이 되어서 바다를 떠돌기도 했어요. 노 없는 배를 타고 제주도를 3번이나 다녀왔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몇 년이고 눌러 살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지함은 미천도 없이 장사를 해서 몇 천석 재산을 모으는 재주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는 어느 섬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의 눈에 그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 것은 당연했어요. 이지함이란 사람이 지금은 어디선가 농사를 짓고 산다는군. 곡식도 심고 오이도 가꾸면서 말이야. 이젠 제대로 살아볼 생각인 모양이군.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퍼질 무렵이었어요. 이지함이 또다시 서울에 나타났어요. 이지함은 한강 근처에 흙으로 정자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토정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토정은 흙으로 만든 정자를 말해요. 이지함은 배가 고프면 평소에 쓰고 다니던 새로 만든 번거지에 밥을 지어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는 새 번거지를 깨끗이 씻어 다시 머리에 쓰고 다녔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지함이 살던 곳을 번거지 꼴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지함은 얼마 안 있어 다시 대로 만든 페랭이를 쓰고 남학신을 끌며 정처 없는 방랑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이지함은 젊은 시절부터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아꼈어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인정 넘치는 사람이었지요. 이지함이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이었어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던 그는 어느 다리 밑에서 거지 아이 셋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불쌍한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그는 모처럼 얻어입은 새 도포를 뜯어서 새 아이의 옷을 지어주었어요. 이지함은 양반이었지만 평생 비단 옷을 입지 않았어요. 기름진 음식도 먹지 않았지요. 이렇게 백성을 생각하는 이지함의 뜻이 임금의 귀에 전해졌어요. 선조 임금은 그를 포천 현감 자리에 앉혔지요. 그때 그의 나이 56살이었어요. 현감이 된 이지함은 배옷에 집신을 신고 포천으로 갔어요. 아전들이 새 현감을 맞이하기 위해 떡 벌어진 잔치상을 준비했어요. 이지함은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 잔치상을 물끄러미 내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먹을 것이 없구나. 뜰 아래 대기하고 있던 아전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고장에서는 특산물이 없어서 미처 좋은 음식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상을 다시 보아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 더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지함은 또다시 고개를 돌리며 말했지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자 아전은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어요. 미리 살펴 준비하지 못한 소인의 죄가 무거우니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이지함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이 나라 백성들이 가난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음식을
아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서 먹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지함은 곧 잡곡밥 한 그릇과 나물국 한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이튿날 포천 고을의 내노라 하는 양반들이 새로운 현감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이른 날은 의례 잔치를 벌여서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지함은 시래기죽을 쑤어 사람들을 대접하게 했지요. 시래기죽을 받아든 손님들은 얼굴을 찌푸린 채 서로 눈치만 살폈어요. 그러건 말건 이지함은 그 사람들 앞에서 시래기죽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지요. 이지함은 현감으로 있는 동안 벼슬 없이 자유롭게 지내던 시절을 몹시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이듬해 현감 벼슬에서 물러나 떠나기로 했어요. 포천 고을 백성들은 이지함이 떠나는 날 모두 나와 길을 막으며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지요. 그래도 그는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런 까닭에 이지함의 집은 언제나 가난했지요. 끼니조차 이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남들은 당신에게 신통한 힘이 있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쌀떡도 비었고 땔감도 다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그 신통수를 제게도 한번 보여주실 겸 식량을 좀 구해오시지요. 이지함은 소리 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인, 그렇게 할 테니 노추발 한 개만 주시구려. 이지함은 하녀에게 노추발 한 개를 내주며 말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훈련도감 앞에 있는 다리로 가보아라. 한 노파가 이것을 한 양에 사겠다고 할 터이니 팔아오너라. 하녀가 이지함의 말대로 서울을 지키는 군대가 있는 훈련도감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할머니가 노추발을 사겠다고 했지요. 하녀가 한 양을 받아오자 이지함이 말했어요. 스소문 밖 시장거리에 나가면 삿갓 쓴 사람이 은수저 한 벌을 급히 팔려고 할 것이다. 이 돈으로 그 수저를 사가지고 오너라. 하녀는 스소문 밖으로 갔어요. 이번에도 이지함의 말과 같았어요. 하녀는 은수저 한 벌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지함은 그것을 다시 하녀에게 주면서 일렀어요. 이 은수저를 가지고 경기 가명 앞으로 가보아라. 은수저를 잃어버린 어느 집 하인이 비슷한 것이라도 사려고 할 것이니 그에게 이것을 팔아라. 10단량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지함네 하녀가 경기 가명 앞으로 가 보았어요. 이번에도 역시 이지함이 일러준 그대로였어요. 하녀는 10단량의 은수저를 팔았어요. 이지함이 10단량 중 한 양을 떼어 하녀에게 주며 말했어요. 다시 한번 훈련도감 앞에 가보아라. 그곳에 아까 그 노파가 있을 것이다. 노파는 이제 잃어버린 그릇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판 노추발을 물리려고 할 터이니 이 돈으로 다시 사오너라. 하녀는 이지함이 시킨 대로 아까 노파에게 팔았던 노추발을 다시 사왔어요. 이지함이 남은 돈과 노추발을 부인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것으로 급한 불이나 끄구려. 부인이 신기해하며 이지함을 졸라댔어요. 귀양이면 재물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이지함은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하면 되었소.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지향을 부르는 법이니 그 정도에서 만족하구려. 이렇듯 이지함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운수를 점치려고 보는
토종 비결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지함이랍니다.